안녕하세요. 대연 멘토 이정열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사과 말씀 먼저 드리면 죄송하지만 오늘 글자가 조금 많습니다. 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한국이 원전 열기를 목표로 한다. 뭐 이건 뭐 거의 슬로건이냐 뭐 구호 마냥 뭐 그렇게 원전 열기 뭐 수출 목표 막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죠. 그만큼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마찰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뜨거운 감자로 논의가 막 활발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숟가락을 한번 얹어 보려고 합니다. 이 원전 열기 수출에 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딴지를 계속 거는지, 뭐 여기에 따른 해결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수출 계획이 어떻게 되길래 10기씩이나 수출을 한다라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드는지 보니까 폴란드, 체코, 사우디, 네덜란드, 뭐 아랍, 터키, 불가리아 뭐 이거 말고도 SMR하고도 더 많아요. SMR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이 경제 규모로 보면 아마 100조 가량을 목표로 좀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폴란드는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체코가 지금 떠들썩하죠. 이 최종 우선 사업자로 선정은 됐는데 여기 예전에도 이건 될 거다 말은 계속 많았었던 상황이에요.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아직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프랑스, 미국, 한국 3파전이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 기술 유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핵 연료를 재가공하고 재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를 하고 프랑스, 미국, 한국 중에서 한국이 최종 우선 산업자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우선 사업자라는 거지 완전히 확정이 된 게 아닌 상태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거죠. 야, 이거 한수원 니네 체코 원전 우선 사업자로 선정한 니네 한수원 쟤네 있잖아. 우리 기술을 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쉽게 저걸 내둘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부터 좀 오래됐어요. 한수원이 폴란드하고 체코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사용이 됐다. 이게 야 우리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우리 기술 원전 기술이 미국 정부의 기술이나 마찬가지인데 미국 정부에서 승인받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수출하려고 하는 건데 체코 정부 니네가 이거를 묵인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 2025년 하반기까지 중재 결정 안 내려줄 건데 뭐 니네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인데 체코 원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웨스팅하우스와의 충분히 대응을 할 거라고 한수원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얘기긴 한데 여기 보시면 체코 정부가 일단 웨스팅하우스에는 결함이 있다. 한국과 프랑스 외에 웨스팅하우스에는 입찰에 결함이 있으니까 러시아와 중국, 웨스팅하우스에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지금 야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우리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3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인수했으면은 진짜 우리나라 원전 산업 자체가 내리막길을 걷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지금은 좀 때가 오지 않았을까? 일단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서 계속 뭐 짓고 있죠. 뭐 짓고 물어뜯고 막 그렇게 하려고 안달나 있는 상황인데 얘네가 또 의도가 있더라고. 일단은 체코 같은 경우는 원전 산업 수주를 두고 경쟁해왔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서 프랑스도 웨스팅하우스 따라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꼽사리 끼려고 했는데 체코 전력공사가 너네들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어. 이번 입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예외 조항이 있는데 뭐 그런 조항이 있었나 봐요. 이에 따른 절차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의 제기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선을 좀 그었습니다. 한국 편을 좀 들어준 거죠. 약간 이거 체코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의 방산과 좀 물밑 협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정부에서 체코에 야, 니네 원전 수주를 주면 우리가 이 반덤핑으로 이렇게 하고 방산을 좀 구입을 해주면 방산에서 이득을 좀 남길게.
약간 원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체면도 있고 정부 산업이잖아요. 정부 주도 산업.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서는 정부 주도 산업이니까 조금 안 남기고 반덤핑으로 좀 넘길게. 대신에 방산 좀 사주면 우리가 원전은 싸게 해주고 방산에서 좀 남길 테니까 우리 이렇게 가자. 라는 물밑 협상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아랍 원전을 수주를 받을 때 당시에도 약간 이런 물밑 협상들이 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왜 계속 수출 통제 카드를 계속 꺼내 드는지,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그거를 살펴보려면, 자, 이게 소장입니다. 자, 소장의 뭐 복사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웨스팅하우스가 여러 차례 기술 통제 대상으로 인정을 했고, 아랍 원전 수출 당시에도 기술 자문료하고 1조를 우리한테 줬다. 쟤네 지금 한국 원전이 우리 기술인 거 예전에 아랍 수출할 때 인정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랍 수출할 때도 이거 웨스팅하우스에 자문료를 줬으니까 라이센스가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라는 걸 인정한 꼴이 돼버렸던 거죠. 근데 그때는 우리 의지가 아니긴 했어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당시 이명박 정부 때였을 건데 조금 물밑 협상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자,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아랍의 APR 1400 이걸 수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표준 설계를 획득하기 위해서 라이센싱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해서 1조를 줬다. 그러니까 이 라이센싱을 당시 라이센싱을 줬던 거를 토대로 한국형 원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폴란드하고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을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뽀찌 좀 줘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한전 니네 원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의 원천이 어디냐? 옛날에 아랍 수출할 때도 우리한테 라이센스 줬지 않냐? 왜 지금 단독 수출하려고 하냐? 라이센스 비용 내놔라. 탈락했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한국에 이렇게 예전에 과거 이 라이센스 비용을 거론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였습니다. 매출을 잘 나오면 기업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힌트가 살짝 나오는데 과거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 자문료는 전기 터빈을 포함한 기자재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인 도시바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타협을 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았다. 도시바? 갑자기 도시바가 나오죠. 당시에는 독자 수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한국 원전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타협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100% 한국형 원전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기술 자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이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우리한테 있는 거를 니네가 한국형 원전 100% 자립이라고 해도 원천 기술이 우리 거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이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국을 상대로 소송한 이 배경에는 해외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 대상이라는 게 APR 1400이라는 게 여러 차례 인정한 게 화근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통제 기술이니까 미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기업은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이제 통제 기술이다. 미국의 에너지부 승인 없이는 체코, 니네도 사업을 원전 건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 근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온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2022년도 당시의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이게 인정된 게 한국 정부로도 인정을 하니까 이 계약서에서 기술 차용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거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계속 되돌이표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체코 정부가 오히려 한국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그게 답답하다라는 거죠. 조금 더 파고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게 파트 810이라는 부분이더라고요. 웨스팅하우스가 파트 810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맹점은 파트 8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810절 파트 810에 따라서 미국 에너지부 승인 대상이라고 주장을 했다.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의 판매는 여기
그러니까 원자로에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생산하는 방법, 여기에 사용되는 이 관련된 기술이 통제 기술이고 이게 파트 810에 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전반적인 생산, 뭐 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원천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파트 810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이게 원자로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 생산, 사용하는 것들 전반을 다루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 파트 810이라는 게. 자, 이 내용 좀 복잡한데, 여기 이것만 보시면 돼요. 글자가 너무 많죠? 자, 폴란드 등의 파트 810 등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라면 이 기술을 보유자인 웨스팅하우스는 이전 행위 개시 30일 이내에 연방에너지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통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거론하면서 몸값을 웨스팅하우스의 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 기사에서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냐? 파트 810을 알겠다 이거야. 라이센스라도 이렇게 비용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계속 몸값 높이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그거를 이제 이 기사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원래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이 직접 수주를 받고 한전이나 한국 업체들에게 하청을 맡기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그 미국이랑 같이 원전 공동 수출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그 골자인 건데, 여기 보면은 한전 등은 웨스팅하우스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을 전수받은 뒤에 독창적인 기법으로 한국형 원자로 개발에 성공했지만 이 원천 기술을 주장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자,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보니까 목적이 나오는 거죠. 웨스팅하우스가 1979년에 여기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건설 최소화를 추진하면서 원전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사양길로 점점 기업이 축소가 됐고 명맥을 해외에 수출하는 걸로 계속 이어왔는데 2006년에 일본 도시바에 매각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 5억인가? 5억, 5조? 5조 수준에서 도시바에 매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바에 매각이 됐는데 다시 2018년에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 파트너스의 사모펀드가 목적이 뭐죠? 싸게 사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비싸게 파는 거. 사모펀드라는 거잖아요. 사모펀드. 도시바가 우리가 아는 그 도시바가 왔습니다. 도시바 그 옛날에 삼성전자가 노트북 만들기 전에 일본에서 노트북 생산하고 반도체 기업으로 가전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었잖아요. 이 도시바가 최근에는 조금 74년 만에 상장 폐지를 하기도 했어요. 도시바가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래서 2017년도에 도시바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다음에 2018년도에 이거를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에서 꿀꺽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에 다시 79억 달러에 매각이 됐다. 도시바가 아마 5조 한 7조였나? 7조인가 그 정도에 샀는데 이 79억 달러라 치면은 지금 환율로 10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8억 수준에서 8조 수준으로 당시 이제 환율로 매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인이 바뀌자마자 웨스팅하우스는 한전을 상대로 극단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얘네 사모펀드라는 거죠. 사모펀드. 실력 행사는 왜 했겠냐 이거죠. 사모펀드는 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7조 달러, 8조 달러. 지금 79억 달러 수준이 10조 정도 수준이니까. 얘네가 목적이 뭘까요? 인수되자마자 한전을 상대로 극단적인 실력 행사를 하는 게 한전. 야, 내가 세주인이야. 세주인인데 너네 세계 원전 시장 웨스팅하우스가 다 잡고 있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었으니까 한전 니네가 수출을 하려면 수입을 우리한테 좀 나눠주든가 아니면 우리를 사가든가. 근데 아마 지금 가치로 10조 달러니까 아마 이 사모펀드가 팔고 싶어 하는 그런 금액은 10조 달러가 10조 원 이상이 되겠죠. 거의 한 15조 정도 수준을 좀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금액이 좀 크긴 하죠.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왜 저러는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 웨스팅하우스 뭐 지식재산권 계속 소송을 하는데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야. 한국 보고 사과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한전은 애써 무시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인수할 수 있는 돈이 없거든. 만약에 한전에서 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하려고 한다면 한국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다 뭉쳐야 돼요. 그럼 이 기업들이 이 한국형 원전 수출 팀 코리아들 있잖아. 얘네들이 다 모여서 십시일반 돈을 걷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자로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돈이 없죠. 그게 지금 현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애써 한전은 현실적으로 매입하기는 힘들고 기업에서 뭐 그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수출이는 은행으로 뭐 조달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매입하기는 힘들고 돈이 없고 그래서 수출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뭐 영향이 없게끔 현명하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긴 했었잖아. 근데 한전이 눈치 없이 인수한다.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이 기사 보세요. 폴란드 신규 원자력 수주에 대해서 미국 원전 웨스팅하우스가 갑자기 지재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고 이 매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원전 업계에서 나왔다. 사실 눈치 빠르면 알고 있었어야죠. 그죠? 근데 당시에 이 원자력 공학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게 아랍 원전 수출 때도 지금과 비슷한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한 걸 요구를 할 거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보다 우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자신과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잠재적인 인식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매입을 한다 그래도 한두 푼 더 줘가지고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주변 국가들한테도 원전을 도입하는 거를 희망하는 그런 국가들한테도 이런 상황들을 계속 각인을 시켜서 이 주가를 올려서 몸값을 올려서 누구든 간에 한국이 아니더라도 매각을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웨스팅하우스를 한국이 못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프랑스가 눈독을 들이겠죠. 프랑스가 우리 한국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한국, 미국, 프랑스 중에서 중국, 러시아 제외하면은 프랑스가 경쟁국이잖아요. 그럼 프랑스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하려고 인수전에 뛰어들려고 하겠죠. 강력한 경쟁자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프랑스를 제치고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덤핑 수주를 할 수밖에 없다. 더 싸게 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현실인 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저는 100조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골자를 보니까 브루필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캐나다 우려는 업체 카메코에 매각을 했다. 부채 34억 달러를 포함한 79억 달러다.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을 딛고 일어선 지 4년 만에 매각을 했다. 브루필드는 여전히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카메코의 49%를 인수를 하든가 그리고 이 79억 달러에 매각을 했다고 해요. 그럼 더 윗돈 주소 한 10억, 15억 정도는 10조, 15조 뭐 그 안팎으로 협상이 좀 되겠죠. 그리고 51%를 브루필드가 가지고 있으니까 카메코한테 49% 살래, 브루필드한테 51% 살래. 10조에서 15조. 한국이 국정 과제를 가지고 원전 수출을 추진한다라는 것을 보고 최고 가격을 받고 한국에 매각할 시도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웨스팅하우스가 매물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이게 매각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뭐 국제 관계상 뭐 상당수의 물밑 흐름이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왕 살려면 잘 사야 되잖아. 근데 일본 도시바가 파산을 냈어요. 보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반도체 기업 도시바가 2006년 원전 시장에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 안에 웨스팅하우스에 지금 79억 달러였는데 당시에는 54억 달러로 인수를 했다라고 했죠. 당시에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죠. 32억 달러로 입찰에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떨어졌죠. 54억 달러랑 32억 달러랑 붙으면 당연히 54억 달러가 되는 거죠. 근데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에 참 운도 없지. 도시바가 후쿠시마 대지진이 발생이 되면서 원전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뭐 공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당시에 이제 탈원전 기조가 굉장히 좀 강하기도 했었어요. 공사가 지연되고 시공 비용이 지연된 만큼 계속 늘어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약 7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라고 발표를 했죠. 54억 달러. 당시에 이제 한 5조,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환율로 치면 한 7조 가량 수준인데 매입한 금액을 그대로 손실을 냈어요. 그래서 파산 연방 파산 보호법 11조에 따라서 파산 보호 신청을 냈고 캐나다 사모펀드 브루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에 인수됐고 카메코한테도 또 49%가 매각이 됐고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원전이라는 산업이 다시 좀 뜨고 있는 산업이 됐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대지진이 나면서 원전 안전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이 건설 시공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태였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약간 한전이 그렇게 뭐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게 한전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믿을 수밖에 없죠, 정부를.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도 뭐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은 지금 매각을 염두를 해두고 저러고 있는 건데 한전 입장에서도 매각 가격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원전 수주를 저가로 막 주더라도 가져와야 웨스팅하우스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버리면 매각 가격이 더 높아질 거잖아. 매입을 해야 되는 금액을 더 돈을 더 많이 줘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체코랑 폴란드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저가로 낮은 가격으로 계속 줘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 24조 원짜리 째팟이 터졌다 막 이렇게 체코 득포만이 지역에 막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체코 정부가 원전 사업비를 책정한 금액이 9조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한수원이 예상한 계약 금액보다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체코 같은 경우에서는 프랑스랑 웨스팅하우스 뭐 니네가 제시한 금액은 너무 높아. 가성비 있는 한국 원전으로 할게. 근데 한국 원전이 이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안 남더라도 막 수주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은 것들은 체코에 방사능 수출을 하면서 남기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예전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인수기에 계속 3번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인수를 하려고 시도는 했었다라고 했죠. 근데 그 뒤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거기 채권단 관리를 받을 정도로 좀 어려운 상태가 지정이 됐기도 했기 때문에 인수를 한다고 뭐 만약에 했더라도 다시 매각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자, 이쯤 되면 진짜 아랍은 어떻게 수출을 했었던 거지? 그런 생각들이 좀 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국의 원천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마지막까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아, 이거 하긴 뭐 미국 기술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아랍과 미국 간의 국가 간의 어떤 협정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아랍에서 우라늄 농축하고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 기업으로부터 원천 기술을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해 주는 것으로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수출을 했으면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내용 보면 왜 아랍은 미국으로부터 원천 기술을 수입 허가를 계약을 해놓고 한국의 컨소시엄을 선택을 했을까? 사실상 아랍의 원전 기술 길을 터주긴 했는데 한국이 공사를 따내자 조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망한 워싱턴의 분위기를 절했다. 미국이 아랍으로부터 배반을 당했다는 것이다. 자, 아랍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수출을 해주든 한국형 컨소시엄을 뭐 수입을 하든 이 원자로 냉각제 펌프, 그 원전 제어 계측 장치, 원전 설계 코드 이 세 개의 핵심 기술을 모두 미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데 뭐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이익에는 별 뭐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조금이라도 싸게 할게. 원천 기술 어차피 니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에 하든 미국 니네한테 하든 어차피 니네한테 돈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입장이기도 했었고 아랍 입장에서 봤을 때 아랍이 국방력이 좀 당시에 약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렇게 강하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기술을
수입을 해서 원전을 지으려면은 미군이 들어와서 이 건설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랍 입장에서는 미국 자체 군인을 파견해 가지고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중동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던 거지. 그래서 한국으로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할 수밖에 좀 없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해석인 거죠. 당시에 중동 지역의 반미 감정을 감안을 할 때 뭐 G나 뭐 한국 컨소시엄이나 원천 기술을 우회 수출하는 게 좀 더 유리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는 사실 아랍의 원전 수출을 했었던 것들이 우리나라가 막 발 땀나도록 뛰어서 물론 뛰었겠죠. 물론 뛰었겠지만 미국과 아랍의 그런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어부지리로 조금 그렇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긴 합니다. 뭐 여기 보면은 뭐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뭐 이런 지도자를 만나서 123 협정 이게 123 협정이거든요. 이거 협정 승인에 대한 로비도 뭐 계속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조사를 해보다가 이 한겨레에서 나온 이 논평 사설에서 좀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UAE 바라카 원전 산업을 수주할 때도 이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쳤다면서 환호를 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불리한 계약 내용이 드러났는데 전체 수주액 186억 달러 가운데 절반이 100억 달러 가량을 수출입 은행에서 28년 초장기 대출을 아랍보다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싼 금리로 대출을 이러니까 아랍에 근데 우리가 이번 체코에서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방법 그런 법은 없어요. 그리고 군사 지원, 파병 이런 이제 이면 계약도 드러났고 이 이명박 대통령은 UAE로부터 자이드 환경상을 받고 상금 50만 달러를 개인 통장으로 받기도 했다. 로비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자, 이번 폴란드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여기 15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산업인 만큼 돌발 변수가 많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수주 자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긴 하지만 손실 보면서까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손실 보면서까지 진행을 했다가 이 좋지 못한 하느니만 못한 실속 있는 산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뭐 싸게 팔고 방산 쪽으로 좀 남기겠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도 먹겠다. 이런 취지라면 모르겠지만 부디 정부에서 좋은 결정을 해서 현명하게 이 외교전도 그렇고 현명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웨스팅하우스가 왜 저렇게 원전 산업에 목을 매는지 딴지를 계속 거는지 거기에 따라서 한국전력이랑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과거에 아랍에서는 어떻게 수출을 할 수 있었을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약간 이런 배경적인 것들은 알고 지금의 원전 수출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가 냉정하게 뭐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이 될 거니까 아무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